안녕하십니까. 초담터의 초담는 사람 박우수입니다. 오늘은 식초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식초를 먹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분들이나 체험을 하신 분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고 제가 대충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태양계의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우리의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는가를 생각할 필요인데, 그것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의 인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에 태양이 비춰지는 우리 온대지방이라고 하는데, 사계절이 나타나고 하는 온대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기후에 맞게 우리는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진화가 됐고, 또 도태도 되고 했겠지만은 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자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 한문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순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남고 존재하고, 역천,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은 자망,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자기 스스로 망한다는 그런 뜻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자연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했고, 안 그러면 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생각보다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연에 적응한다는 것은 제철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는 음식물, 생명체, 채소랄지 곡식이랄지, 이거를 먹으면은 최고의 으뜸입니다. 왜냐? 내가 이곳에서 진화가 되었고, 이곳에 적응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지금 조상 대대로 그 물로 내려오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서부터 그 조상님들이 먹었던 음식을 자꾸 등한시하고, 지금 현재는 맛집을 찾아간다. 참, 맛집이라 하는 건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순간에 해끝에 그 맛있는 그걸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키울 적에 한 100일이나 넘으면서 이유식을 먹으려 할 때, 이때에 다른 거 다 그만 제껴놓고 초콜릿을 먼저 먹인다면은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초콜릿보다 맛없는 이유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염두에 두시고 초콜릿을 제대로면 늦게 먹도록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먹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맛집이랍시고 아주 이름난 집을 찾아가 보면은, 그걸 먹고 나서부터는 집에 음식이 잘 안 먹혀질라 합니다. 자꾸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맛 좋은 걸 찾아가다 보니까 음식물에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 결핍 현상. 그리고 그 배가 고프고 먹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먹어보면은 막상 먹어보면은 어느 정도 공복이 해결되고 포만감이 오면은 뭐 별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도 먹고 난 뒤에 나오면은 그 여운이 해 끝에 나오는 여운이 자꾸 그 맛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옛날에 미원이라 해가지고 화학 조미료, 그거에 상당히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진 뭐 집에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이게 너무 식당에 어떤 그런 맛이 뒤에 고소한 맛이 계속 따라 나온다면은 의심해 봐야 될 이유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자제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 집에서 음식을 안 먹게 되는데, 이게 제철 음식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굳이 맛집을 간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자꾸 먹으려고 하시는 거는 그게 오히려 내 몸을 망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맛에 속해 있는 영양소는 넘치고, 그 맛에 따르지 않는 음식들, 우리가 맛에 따르지 않는 음식은 대부분 뭔지 아세요? 거의 다가 채소류입니다. 채소. 과일은 또 그 단맛 때문에 우리가 또 먹게 되는데, 채소류를 맛으로 생각을 자꾸 맛있는 걸 먹으려 하다 보니 채소류가 자꾸 뒤로 처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봄철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은 봄나물이 아주 그냥 시골 시장이나 마트를 가시더라도 봄나물이 엄청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걸 반드시 드셔야 돼요. 저는 요 치유학이라는 데를 관심을 가지고 접해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 새싹들, 새싹 중에도 제일 좋은 게 저는 쑥이라고 봅니다. 쑥이 왜 좋으냐? 지금 현재 한의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봤을 적에 우리의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쑥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쑥을 지금부터 자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쑥이라는 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쑥국인데, 그 외에는 어떻게 먹으려 하니, 뭐 쑥은 나무를 무쳐 먹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쑥을 한 두 번, 봄철에 한 두 번 끓여 먹으면 그게 그냥 많이 먹었다 생각하는데, 쑥을 되도록이면은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원생활을 합치 자연에 계시는 분들은 쑥을 뜯어다가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좋습니다. 얼려놓든지, 안 그러면 쑥을 가지고 백설기 종류의 떡을 방앗간에 가서 해 놓으시면은 참 좋습니다. 떡을 해서 냉동을 시켜놨다가 렌지에 그걸 해동 녹여가지고 그래 드시면 참 맛있습니다. 쑥을 지금부터 거의 쑥을 먹어야 하는 계절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단오는 거의 한 6월 가까이 돼야 옵니다. 그러니까 단오가 올 때까지는 쑥을 먹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어요. 옛날에 쑥을 가지고 음식 우리가 먹었던 걸 보면은, 옛날에는 쑥을 가지고 죽도 끓여 먹었습니다. 쑥죽. 쑥죽이라는 게 쌀이 지금부터 쌀이 점점 옛날 같으면은 고갈돼 가지고 4, 5월경이 되면은 보리도 아직 수확이 안 되고 쌀이 다 떨어졌을 적에, 이럴 때는 보리고개라는 게 거기서 나온 얘기죠. 이럴 때는 보리가 아직 연걸지도 않고 거의 하얗게 그 물 정도로 되어 있는 걸 갈고 거기다가 쑥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죽을 끓여 먹었답니다. 그건 우리가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먹었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난 지금의 생각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보약이었습니다. 그 생보리를 갈아가지고 쑥하고 같이 넣어서 죽을 끓여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먹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는 쑥, 달래, 냉이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밭에, 텃밭에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살아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봄동나물, 시금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겨울을 나면서 몸이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봄 새싹에 나오는 그 기운을 받아들이는 뜻이어서라도 그걸 드시면 건강에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철 음식을 염두에 두시고 가을까지를 생각하시면은 건강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건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6.25 사변 이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식초라는 것을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술도 못 담아 먹게 했어요. 술을 담다가 적발이 되면은 세금을 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50년도, 60년도까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조장, 막걸리 도가 양조장에서 그 술 파는 거 그것만 사 먹고 살았는데 그 양조장의 술이 그 말하자면 이스트랄지 이런 거 안 그러면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로 가져 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나마 막걸리라도 뭐 그래도 접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것도 어려웠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식초가 우리 조상 대대로 식초를 먹어왔는데 식초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신맛을 내는 그 식초의 조미료가 없으니까 빙초산이라는 이 빙초산 식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 대다수가 그 빙초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고혈압. 제일 무서운 고혈압. 고혈압은 대부분 그 식초를 안 드셔서 오는 병입니다. 또 당뇨는 고혈압이 오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대병으로서는 비만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식초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병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철 음식을 식초를 가미해서 드시도록 하시면은 그게 우리가 식초를 먹어가지고 식초가 뭐가 좋아서 무슨 성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철 음식에다가 식초를 꼭 섞어가지고 드신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식초를 우리가 빙초산 식초의 그 독한 신맛 때문에 자꾸 그 너무 신 걸 식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식초는 오래되면은 제가 이 식초를 몇 가지 나눴습니다만은 한 5년 이상, 한 8년, 10년 이렇게 되면은 신맛이 점점 없어져요. 처음 막 담았을 때 보면 신맛이 새콤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 빙초산 식초에만큼 신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초의 맛을 지금까지 참 계속까지 느껴왔던 건 어디서 보느냐? 횟집에서 초장 또는 초무침 이런 데서 그 식초의 맛을 제대로 봤는데 이것들이 전부 빙초산 식초였던 겁니다. 빙초산 식초. 그게 너무 신맛이 날수록 고기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신맛이 독할수록 좀 맛있다는 걸 우리가 입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신맛에서 오는 겁니다. 우선 식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침을 삼킵니다만 신맛이라는 거 얘기하면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입에. 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소화제입니다. 침이. 아밀라제, 소화제. 우리 음식을 먹었을 적에 침을 섞어서 먹는 거하고 그냥 막 빠르게 먹는 거하고는 그 소화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소화 흡수가 돼야 돼요. 침을 섞어서 먹었을 적에. 그러니까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침을 많이 섞게 되고 또 식초 자체에서는 엄청난 그 성분이 있습니다. 식초 오늘 다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하다가
빙초산 식초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살아왔던 게 거의 한 50년 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발효식초, 천연 발효식초 얘기 나오니 이제 지금 한 20년 남짓 이렇게 되는데, 제가 올해 71살, 지금 3살입니다만은, 거의 한 50년. 제가 태어난 이후로 50살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다가 식초를 먹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이 완전해졌습니다. 고혈압 없고 건강검진을 가도 막 모든 게 정상이고, 얼마 전에 제가 공개를 했었습니다만은 심혈관 나이는 제가 한 58세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식초를 드시는 방법은 음식에 꼭 식초나 초무침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에 조금씩이라도 신맛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넣어서 주부님들이 음식을 해 드셔야 돼요. 모든 나물이고 집에 잠깐 무쳐 먹는 나물이랄지 뭘 먹을 때는 반드시 식초를 조금씩 가미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 드시면은 일부러 식초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마시고 할 필요가 극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식초를 드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모두 물을 타든지 사이다, 우유, 음료수, 맛있는 음료수를 섞어서 먹는 방법을 이제 많이 택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가능한데 또 밖에 나가 계실 적에도 어렵고. 그러니까 음식을 드실 때 그렇게 드시는 방법을 식초를 반드시 가미해서 드시는 거. 이거는 유럽이나 구라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식초를 조금씩 한 방울이라도 섞어서 그렇게 드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 몸에 이상이 왔을 적에, 이상이라는 게 지금 이제 보면 의학적으로 불거진 것들이 보면은 비장, 췌장이 안 좋으면 이제 당뇨가 오는 거죠. 혈압이 피가 막지 않으면은, 우선 피가 막지 않는다 하면은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피를 맑게 하는 우리가 음식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거는 많습니다. 이제 콩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콩팥이 신장이죠. 심장, 방광, 여러 부에 이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방광이 안 좋다면은 방광이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방광에 가야 할 음식을 섭취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방광이 좋아지라는 거, 신장이 좋아지라는 거, 이런 음식 섭취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나는 이거를 못 먹는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뭘 못 먹는 음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인류의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못 먹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나는 그걸 못 먹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맛을 따라서 먹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맛을 따라서 먹으면은, 맛만 쫓아서 다니면 반드시 내 몸에는 어느 한쪽이 결핍이 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집에서 약간 맛이 없더라도 옛날부터 보면 어르신들이 골고루 반찬 골고루 먹으라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도라지 싫어한다, 콩나물 싫어한다, 저거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나온 나중에 결핍 현상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몰라왔지. 근데 이미 나이가 5, 60이 넘어서 내 몸에 이상이 왔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가야 할 영양소가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오늘부터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겁니다.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싫어하는 걸 내가 왜 안 먹어? 지금 나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딱 정해놓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먹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을 싹 없애세요. 억지로라도. 몸에 이상이 오면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약 먹기가 쉽지 않죠. 약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반드시 한 두세 젓가락이라도 먹는 그 습관을 들이면은 내 몸은 골고루 평안해집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우리 한 6, 70대 계시는 분들 가정에 가보면은 약을 먹는 약이 한 보따리입니다. 바구니 같은데 한 바구니가 있어요. 그걸 왜 드십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다 지금 보면 매스컴에 TV나 매스컴에서 뭐가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기다만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게 염두에 드는 거지. 오늘 당장 내 몸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알약 하나 먹는데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알약이 엄청난 덩어리를 갖다가 뭐 비타민 덩어리니 또 뭐 이런 영양소 덩어리들을 막 먹으라 그러는데 그거 먹으면은 그거 일부 조금만 오늘 내가 흡수하지 나머지는 그냥 배설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먹는 음식에 있는 거 오메가3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다 보면 음식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섭취해야 될 양보다는 엄청나요. 그 알약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근데 알약에 들어고 그만큼 많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그래서 제일 염두에 두시는 건 내가 못 먹는 음식이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다. 이걸 가감하게 버리세요. 그러면은 건강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건강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걸 고치고 한 6개월 정도만 느낀 다음에 6개월 정도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뭐 1년 정도면 더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건강은 서서히 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 어느 한 세월에 한번 염두에 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때 알레르기 반응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괜찮아진 것 같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음식을 바꿨기 때문에 왔다는 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연에서의 건강을 찾기 때문에 모두 그걸 자꾸 별로 관심 없이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양에서 먹는 약들 진통제랄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금방 먹으면은 뭐 머리가 욱신욱신 아프다가도 딱 멈춰가니까 아유 좋다. 근데 그건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여기서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치유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치료는 크게 봐도 외상으로 봤을 적에는 몸이 뭐 부러졌다든지 찢어졌다든지 뼈가 뭐 이럴 때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깨매고 안에 있는 걸 장기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깨매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이건 치료입니다. 치료죠. 서양학에서는 우리 인류에 공헌한 건 엄청난 게 치료입니다. 치료. 옛날에는 우리가 크게 다치면은 그걸 끝이었어요. 무슨 내장이 파열이 이러면은 그냥 살 수 없고 죽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그걸 갖다가 열어가지고 안에 다시 꼬매가지고 그걸 살리고 하는 건 치료 엄청난 이 서양학에서 우리 인류에 공헌한 건 바로 이 치료입니다. 치료. 엄청나죠. 근데 일단 치료가 끝나면은 그 다음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 치유는 내 몸 스스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나아지는 게 치유지 무슨 약이랄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치유가 되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내 몸 치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음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몸에서 뭐 영양소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연 치유가 옛날에 하기 좋은 말 새살이 돋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새살 도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 꼭 계시라 뭐나 그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노련한 나이 드신 의사님들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잘
잘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퇴원을 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음식만 잘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낫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고혈압. 고혈압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고혈압 약이라고 약을 주는데 그건 치료약이 아닙니다. 치유약도 아니에요. 응급처치약이에요. 응급처치. 무슨 얘기냐면 고혈압에 먹는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입니다. 혈관. 혈관이 뭡니까? 고무 튜브 같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그걸 약간 확장시켜준다 이거죠. 혈압이 올라갔을 적에. 그럼 혈압 떨어지죠. 그 순간 확장되는 그 순간 그 약효가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는데 이 혈관 확장을 시킨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라 생각하고 나는 혈관 약만 먹으면 뭐 괜찮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한 사람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 10여 년 지나면은 안 듣습니다. 그 약이. 점점 센 약을 먹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하다가 뇌졸중이나 요즘 말하는 가지고 참그저 뇌경색 같은 걸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아니 그 고혈압 약을 먹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면 고혈압 약을 드셔도 한 10년 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 우리가 의존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 약을 1년 안에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측정하는 고혈압 기계 그 자체가 우리는 어느 정도 음식을 먹고 금방 음식을 먹고 가가지고 측정을 해도 고혈압 증세가 나타납니다. 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해도 증세가 나타납니다. 정말 참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수없게 병원에 갈 적에 약속 예약해놓고 가는 시간에 급해가지고 뛰어 올라갔다면 고혈압 재보니까 고혈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고혈압 약을 먹으라 해요. 그 의사가 시키니까 먹는 겁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그 자체는 큰일입니다. 난 그걸 드시지 말라고 즉각 권유를 하는데 식생활을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제철 음식만 제대로 챙겨 드시고 식초만 적당량 항상 섭취하시면은 고혈압은 6개월 안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청혈, 피를 맑게 하는 그 식생활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식초도 청혈 식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이 청혈 식초라는 이런 식초들도 피를 맑게 하는 우리 주위에 음식 그 식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게 염두에 두셔야 할 게 고혈압을 간단하게 하나를 먹는 그 편안하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를 맑게 하는 그 음식 식재료를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다스려야지 고혈압 약 하나를 먹는 그걸로 내 고혈압은 해결이 된다고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상현상은 피를 맑게 하고 피가 탁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거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피를 맑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쉬운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철 음식만 찾아 드시면은 제철 음식을 찾아 드시면은 피는 맑아집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싫어하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이걸 타파하고 제철 음식만 1년만 찾아 드시면은 내년 요때쯤에는 피가 깨끗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식초를 제가 계속 권해왔는데 식초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벨상을 받은 그 크레부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두 번째 1953년도인가 그걸 분이 받으셨는데 이 양반이 밝혀낸 게 아주 저도 상당히 이해를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은 음식물이 타액은 이게 침입니다. 침, 장액. 장액은 이제 우리가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 쓸개에서 나오는 소화액, 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 위장에서 이제 창자 쪽으로 내려갈 적에. 근데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이제 이게 바뀌는데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이게 다시 이제 우리 몸에서 이 장액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이제 바뀝니다. 요때 이제 초성포도산 아세틸 조식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맹칭이 되는 것들로 점차 분해가 될 과정에 오기자로 초산이라까지 이제 가서 여기에서 이제 구연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먹었을 적에 구연산 이 초산입니다. 초산 오기자로 초산이라는 이 초산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몸에서 이 돈답니다. 이게 음식을 한 번 먹으면은 한 번에 그렇게 소화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글리코겐, 포도당, 초승포도산, 초승포도산, 아세틸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자로 초산, 구연산이 섞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온몸에 이제 분배가 돼가지고 영양 그게 되는 건데 이게 한 바퀴 돌 때 한 번 이 이제 크레부스 회로입니다. 이게 한 바퀴 돌 때에 초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게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있는 초산은 다 연소가 되고 없어집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연소가 되고 탄산가스와 이제 물이 되는데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 크레부스 회로에 의해서 생겨난답니다. 그게. 근데 이 초산이 한 번 돌 때마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음식에 그거 한 방 돌 때마다 그 양이 필요한데 우리 아예 초산을 안 먹었을 적에 식초를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들어가 위액에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 초산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 회로가 돌아가는데 이게 많이 돌아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번에 이 회로가 돌아가려고 할 때 초산이 없으면은 회로가 안 돌아가겠죠. 그 정지가 되는 거죠. 이게 오기자로 초산, 구연산, 초산 요 세 가지가 몸에 항상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구토를 하거나 했을 때 보면은 넘어왔을 때 보면 상당히 그 신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토했을 적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 초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식초를 별도로 먹어야 한다면은 요 오기자로 초산, 구연산, 초산 요 세 가지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는 자체가 식초입니다. 식초. 그래서 식초를 드시라 하는 겁니다. 식초에 무슨 단백질이 있고 지방질이 있고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식초는 우리 몸에 그 이 회로가 돌아갈 적에 어느 한순간 딱 필요한 그 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초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식초를 먹게 된다면은 피로회복제, 영양섭취제 요 모든 게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식초를 드시라고 하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식초는 이걸 다 집에서 하면 사서 드시려 하면은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지금 500ml 병입니다. 500ml. 요 500ml 병 하나가 내가 여기 지금 한 4년 숙성시켜 본 것들인데 요 정도면은 내가 시중에 소매를 제대로 하려면 한 3만 원 정도씩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막 이게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꼭 우리 제 이거 유튜브를 보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아주 저렴하게 제가 공급을 지금까지 쭉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식초도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제가 요거는 오미자 식초, 요거는 양파 식초, 요거는 쑥 식초, 뭐 여러 가지 단품으로 식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식초를 나름대로 알아보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단품의 식초보다는 여러 가지에 섞여져 있는 식초가 좋다. 왜냐? 우리 몸에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오미자 같은 오미자 하나에 대한 그거고 다른 게 섞여 있다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면은 훨씬 월등하겠죠. 지금 이게 식초를 편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현미식초, 무슨 이런 일본에서 나오는 현미식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로 추세가 우리 한국에서 제가 지금 저도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혈식초라 해가지고 피에 맑게 하는 한약재, 피를 맑게 하는 한약재를 제가 여기 보면 당귀, 청궁, 황기, 홍화, 쑥, 양파, 단삼, 또 익모초, 피를 맑게 하는 요런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달여서 만듭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요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조금 더 풀린다면은 다시 한번 담는 장면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식초를 드셔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꼭 편찮으신 분 계시면은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저렴하게 식초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